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코치입니다. 자, 현재 시간은 일요일 오후 7시를 이제 막 지나고 있고요. 지금 시장 워낙 엄중하고 변동성도 강하고 중요한 이 변곡점이다 보니까 저도 쉬지 않고 이렇게 주말을 온전히 반납한 채 여러분들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남기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SK하이닉스가 제가 그동안 목이 터져라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그 맥점 라인에서 아주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죠? 제가 맥점 이 하단선에 주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용기를 좀 내가지고 매수 대응을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현재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2일 전 폭락이 나온 날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기다린 자리가 오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의 이 하락을 뭐라고 했습니까? 자, 하락이 매수냐 매도냐? 당연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밴드의 가격을 꼭 사수를 해야 된다고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입이 닳도록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고변동성 조정 국면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우리가 욕심부려가지고 추격 매수를 해버리면 그냥 그날로 고점에 바로 물려버리는 그러니까 지독한 이 하락장에서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 관점 자체를 남들과 다르게 철저하게 반대로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시장이 역대급 이 공포가 찾아왔을 때만 그때 이제 차분하게 매수에 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번 시장 역시도 대중들의 패닉에 질린 역대급 공포가 쏟아지니까 또 기가 막히게 이런 대반등이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매번 SK하이닉스는 이 앞전 투매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왔고 바로 이 앞전 투매에서도 어마어마한 추세가 나왔고 항상 공포를 주면 이 기술적 반등 또는 이 상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이 흐름이 진행이 된 건데 특히 금요일 반등 에너지 상당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저가 대비 따지고 보면 하루에 무려 18%나 이제 상승을 한 거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올랐다고 해서 이 SK하이닉스가 이 기세를 몰아서 또 월요일 아침부터 바로 이 정고점을 돌파해버리는 시세가 발생이 되느냐? 자,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주포들이 다시 물량을 완전하게 좀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시간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 들어온 이 아래꼬리 양봉 이후에 우리의 이 SK하이닉스 다가올 이 다음 주에는 과연 구체적인 어떤 흐름을 그리면서 움직이게 될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이번에 이 SK하이닉스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기술적으로 이제 고점권에서 하나의 확장형 패턴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렸죠. 주식시장에서 이 확장형 패턴이라는 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그야말로 이제 극도로 불안정하고 광기에 휩싸여서 흥분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형태라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위로 치고 올라갈 때는 나만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매수에 대한 포모가 발동하면서 추격 매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고점 치게 되어 있고 반대로 밀릴 때는 공포에 질린 이 투매가 사정없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벌어지는 모양새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조정 장세에서도 하단 라인에 왔고 그리고 제가 매일 장중에 체크를 하는 이 맥점 지지선에 정확하게 맞물려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지 말고 소신 있게 매수의 관점으로 가담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은 과연 이 다음 주의 흐름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냐는 점이 되겠죠. 그럼부터 좀 명쾌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우리 SK하이닉스는 제가 이제 최종 종착지로 보고 있는 강력한 상방 또 이제 이렇게 우상향으로 오래 그리고 올라오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오버슈팅성의 상방이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이 흐름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점에서 사실상 이렇게 확장형의 패턴이 완성이 되고 나면 이렇게 상단 저항을 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꺾여 버리는 게 기본적인 이 기술적 흐름이에요.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는 주포들이 준비한 이 마지막 불꽃쇼가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이제 위로 더 이 1번에 깨지는 흐름이 아니라 더 치고 가는 이 2번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계산기를 두들겨 보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극심한 이 불안 심리들이 존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불안 심리를 그대로 가지고 월요일부터 곧바로 직진해서 올라가는 건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라오면 이 불안 심리 때문에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은 떨어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 확장형 이후에 벌어져야 될 상황이 뭐냐면, 그러니까 주가들을 더 띄우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필수 코스가 바로 진정 국면이다라는 거예요. 진정 국면. 지금 이 요동치는 이 심리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이 진정 국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차트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박스권의 흐름이다라는 거죠. 박스권. 그래서 현재 이 반등이 이제 얼만큼의 강도를 가질지는 제가 뭐 분봉을 보면서 좀 더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그러니까 이대로 올라가서 뭐 더 친다 하더라도 위에서는 이제 매도 압박을 받을 게 분명하고요. 최악이면 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저점이 나오고 나서 한파동을 깨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한 대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수렴, 뭐 하나의 수렴을 그리고 나서 가더라도 더 간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좀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그림이 되겠죠. 물론 지금 자리에서 가장 베스트의 그림은 지금 거래량도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역대급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터져주면서 이렇게 올라와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 조정이. 그리고 이 수렴을 하나 더 만들고 가도 더 간다. 그러니까 더 강한 흐름이 나오더라도 쉬어가는 국면은 반드시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제 말 그대로 이게 이제 가장 베스트의 흐름인 거고, 이게 이제 좀 약하게 발생되면은 뭐 이런 거죠. 제가 있는데 하단선에 더 지지를 그리다가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반등이 나오고 아까 말한 대로 뭐 저점을 한번 깬 상태에서 전환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건데 이건 우리가 이제 미리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를 할 때, 그러니까 고집대로, 그러니까 주가를 섣부르게 짐작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오직 이 주포들이 차트에 남겨놓은 그 명확한 기준과 조건을 좀 냉정하게 확인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초반에 눈여겨봐야 될 그 결정적인 기술적 조건들이 무엇이냐? 자, 최근에 이제 11선을 지지로 좀 잘 유지를 해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이탈이 됐기 때문에 3일간의 이제 저항을 받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을 보면 강력하게 반등은 나왔지만 그렇다고 이 1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회복을 한 건 아니란 말이죠. 확장형 형태에서 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하락을 하는 추세로도 갈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이 하방에 대한 가격 지지를 또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아주 단발성으로만 끝나는 반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확률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음 주에 어떻게 되냐면 뭐 당연히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면서 명확하게 저항을 보여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 주에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라는 대형 이슈가 있는데, 그 실적 발표가 현재 이 AI의 하락론을 잠재워버릴 정도로 서프라이즈로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경우, 그게 이제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아주 쉽게 이 앞에 파동의 흐름이 나와주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주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을 발생했지만 어때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유지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재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은 나왔지만 그 이동평균선을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 우리는 그걸 추세의 회복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회복. 그럼 다시 한번 제가 말한 대로 고점 치러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저항대에 대한 트리거가 발생이 돼서 돌파가 되면 우리는 이게 페이크성 음봉이라 판단하고 추세의 회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는 말한 대로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치러 간다는 거죠. 이 흐름이 뭐 지금만 나온 게 아니라 자 1분기 실적 발표 때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때도 주가가 21선 이동평균선 아래에 깔리면서 주가가 움직였지만 실적 발표가 되면서 그 강력한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세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냐 아니면 안 나오냐, 이것만 체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이 두 가지만 딱 체크를 하면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단 제가 매수를 이야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한결 쉽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덜 먹냐 아니면 뭐 더 먹냐의 차이일 뿐이니까. 근데 그 흐름이, 그 세력들이 주는 그 힌트가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는 명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현재에 대한 반등이 단순 이격 조정에 의한 반등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뭐 이 캡, 뭐 하락 캡이 나왔죠. 이 하락만 딱 메꾸고 나서 다시 하락 전환을 하는 걸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갭은 메꾼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메꾼다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상승 갭이 발생이 되는데 그 이탈이 되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딱 이 갭을 메꾸고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하락을 한 거고, 거기서 다시 하락 갭이란 게 발생했는데 이 갭을 맞고 다시 하락으로 간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저항을 받고 이제 밀리는 시나리오인데, 그런데 제가 말한 실적이 호재가 되는 경우 특수성이란 게 현재는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고 돌파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맥점에 대한 지지를 받고 최근에 만들어진 이 하락 추세대를 넘기면서 그리고 가면 또 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중에 과도하게 이격이 벌어져가지고 그 가격에 대한 이 결정적인 지금 이 기술적 반등을 타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가지고 아주 달달하고 성공적으로 잘 챙겨 먹었지만, 근데 주식이라는 게 원칙대로 완벽하게 반등에 성공을 시켜 놓아도 막상 또 이 돌아가는 이 과정을 보면 바로 이제 이 다음 파동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지 바로 이 고민이 또 바로 시작이 된다는 법이에요. 자, 개인들이 매번 바닥에서 잘 잡아놓고도 고점에서 이제 수익을 다 토해내거나 엉뚱한 데서 털리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고민의 연속이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구간은 안전하게 이제 물러서느냐, 아니면 세력의 힌트를 더 읽어내고 더 역대급의 이 수익을 욕심을 부리느냐, 딱 이 한 끗 차이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주가가 무조건 이 대돌파를 할 거다라고 장담을 드려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제가 시장을 움직이는 신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 움직이는 수급을 보면서 이 확인하는 과정을 저도 또 거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진짜로 이 저항대를 뚫고 대시세를 분출하는 그 흐름이라고 하면 주포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실려서 올리기 직전에 차트에 이제 미세하게 힌트를 남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세력들이 남기는 그 결정적인 흔적들이 이 맥점 분봉을 통해서는 남들보다는 빠르고 예리하게 캐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 맥점 코치와 함께 바닥권에서 잘 매수를 아주 훌륭하게 잘 완료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이 저항대를 뚫어버리는 수급 유입이 포착이 되면 제가 문자로 지금 매수했던 물량 한 주도 뺏기지 말라고 끝까지 홀딩하십시오라고 홀딩 신호를 보내드릴 겁니다. 반대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는 척하다가 저항선 갭에 대한 저항을 보이면서 힘없이 다시 이 밀리는 그 징후가 분봉상에서 튀어나온다고 하면 그때 이제 미련 없이 일부라도 챙기자고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 문자를 제가 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야 제가 말씀드린 대세 우상향의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그들이 현재 이 매물을 소화하느라 시간이 좀 더 걸리는 이 지루한 과정을 우리가 또 돈을 치고 아주 편안하게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열리는 순간부터 주포들이 장중의 자금 흐름을 쉬지 않고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가 확실한 이 매수 이후의 안착 신호나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 신호가 발생되면 여러분들께 실시간 이 매수 그리고 매도에 대한 문자를 가장 빠르게 쏴드릴 겁니다. 그 결정적인 타점 신호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하나하나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이 투매가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매수를 이야기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네,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 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